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식 px입니다. 자, 3차식 px가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합니다. 자, 몫은 먼저 모르겠지만 qx라 쓰고 나머지를 rx라고 얘기를 하자 합니다. 자, 그랬을 때 r3을 구하시오.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px 플러스 p의 2 마이너스 x가 2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P2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px가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x에 나눴을 때 몫을 우리가 대충 qx를 썼는데 px가 3차라고 했으니까 2차로 나눈 나머지가 당연히 1차겠죠, 맞지? 그래서 rx를 세팅하고 갑시다. rx를 뭐라고? ax 플러스 b라고 두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P2가 마이너스 7이다라는 걸 써먹으려고 하면 여기다 1 넣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QX가 뭔지 모르니까. PX도 뭔지 모르고. 그래서 미지을 쓸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가에서 PX 플러스 P의 2 마이너스 X를 계산했더니 2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문제 조건을 다르게 말해야 돼. 224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px에 대해서 이렇게 가나를 줬잖아, 맞죠?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사실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말을 붙였어야 돼. 뭐 항등식이라는 말을 붙여야지 성립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가가. 그러면 뭐 풀거든요. 여기에 실제로 여기서 뭘 요구하는 거냐? 여기에 x에 뭐 넣을 수 있어, 얘들아? 1 넣고 0 넣고 하면은 우리가 a랑 b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걸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p1 더하기 p1이 2니까 p1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맞지? 근데 이걸 항등식이 아닌데 지 맘대로 넣으면 안 되거든요. 지 맘대로 항등식이 아닌 이상 지 맘대로 숫자를 넣어 계산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항등식이란 말을 명확하게 한 적이 없어, 맞지? 문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논란이 되겠죠. 항등식이란 말 없으면 이식 더하기 이식을 계산해서 2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뭐 문제가 의도한 건 이거긴 하겠지만은 되겠죠. 자, 그래서 P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P1은 앞에 것 때문에 QX 날아가고 A 플러스 B가 될 거야. 그게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자,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뭘 구할 수 있어? X에다가 0 넣거나 맞죠? 0 넣으면은 또 이거 사라지니까 B를 구할 수 있겠잖아, 맞죠? 그럼 0을 넣으려고 봐. 근데 0 넣으면 뭐가 문제예요? P0 더하기 P2가 2다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P2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못 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서 P2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라는 말을 해버리는 거죠, 맞지? 그래서 P2가 마이너스 7이니까 P0이 얼마? 9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0 대입을 하면은 P0은 앞에 거 사라지고 B가 남는데 그게 얼마다? 9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그럼 A 플러스 B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RX는 A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답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잘못 만들긴 했습니다. 항상 성립을 할 수밖에 없는 식이긴 한데 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자, 31에 13제곱을 자 30으로 나눴을 때, 자 30으로 나눴을 때 몫을 먼저 모르겠지만 Q라고 쓰거나 나머지를 R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32에 21제곱을 뭘로 나눴을 때 33으로 나눴을 때 또 몫을 Q 다시를 씁시다. 나머지를 R 다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R과 R 다시를 구하라 라는 문제죠, 맞지?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 이게 검산식이니까 요거는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요걸 딱 보니까 30과 31 보이죠, 맞지? 자, 미지수를 31을 x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의 13제곱은 자 32 뭐가 되겠다?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상수 맞죠? 그래서 x 1 대입하니까 1은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32를 x라고 얘기를 하면은 32에 21 되고 요걸 x로 해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얘가 문제가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1에 q 다시 플러스 r 다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겨? 똑같이 할 거야. 나머지 정리 쓰려고 x 마이너스 1 대입을 할 테니까 아이고 뭐가 x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21제곱이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은 r 다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연수의 나눗셈은 나눈 숫자보다 작은 자연수가 나머지가 되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없잖아, 맞죠? 그럼 이제 자연수가 나누기를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음수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16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다 치자. 그러면 몫이 얼마예요? 15고 나머지가 1이잖아. 근데 16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눴는데 몫을 6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지? 나머지가 음수가 되었단 말은 원래 나눠야 되는 몫보다 어떻게 더 크게 나눴다 이 말이죠, 맞지? 됐죠? 그러니까 이걸 원래대로 한 칸 줄이면 다시 나머지가 돌아오죠. 무슨 말? 여기다가 어떻게 나눌 숫자만큼은 더해주면 진짜 나머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R-는 3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단 말은 여기다가 어떻게 나눌 수 33을 더해서 나머지가 32가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지? 이런 거야. 봐봐. 32에 21제곱이 있는데 얘를 33으로 나눴어. 몫이 뭔지 모르는 q인데 나머지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보다 어떻게 큰 숫자로 1이 큰 숫자로 나눴으니까 빼서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러니까 몫을 어떻게 이것보다 33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32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나머지 음수가 나오는 경우 나눈 숫자를 한 번 더 해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어디 하나 했지? 유형 13번 할 차례인가? 네. 자, 봅시다. 인수정리 242번 기본 문제부터. 자, px라는 식이 자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k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인수정리죠, 맞지? 무슨 말? x에다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자, 요게 0 나와야 됩니다.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k가 0이니까 k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확인을 하고요, 그렇지? 그래 놓고 px를 x-1로 나누라 했으니까 뭘 찾아라? x-1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라 이 말이죠, 나머지 정리해서. 자, 1 대입하니까 어떻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인데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답은 3으로 써라 라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6번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괜찮은 문제이긴 하죠. 자, fx랑 gx에 대해서 자, fx 플러스 gx가 fx 빼기 gx 마이너스 4x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나머지가 0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무슨 뜻?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나오는 값이다 이 말이죠.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뭐 f1 플러스 g1 마이너스 4를 하면 0이 나오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x에 1 대입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f에 3x 마이너스 g에 3x 플러스 6x 얘를 이제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는 또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3분의 1을 대입해도 0 나온다 이 말이죠. 자, 3분의 1 대입하니까 뭐예요? f1 마이너스 g1 플러스 2가 0이 되겠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랬을 때 뭐 이거 장난 같은 문제는 사실은 f2x 플러스 g의 2x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찾아라. 그럼 x에다가 뭐를 2분의 1을 대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f1 더하기 2g1 요걸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어려운 문제 아니었네, 그치? 왜 레벨 3로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연립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fx가 마이너스이니까 f1이 1 됐고 그럼 g1이
3이 될 거고 맞죠? 그래서 1 더하기 6을 하시오라는 그런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항식이 얘를 인수로 가진대요. 무슨 말? 그러면은 이 식이 얘가 인수니까 이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고 맞지? 그 다음에 몫이 뭔지 모르겠지만 QX라 하면 나머지가 0이 되는 형태의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2차 식이잖아 맞죠? 그럼 x에다가 뭐랑 마이너스 2랑 x에다가 3을 대입을 했을 때 시계값이 0 나온다를 사용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x 3 대입해도 어떻게? 27 플러스 9a 마이너스 6 플러스 b 얘도 0이 돼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연립방식 푸는 문제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한번 봅시다. 252번 다음 페이지에 자 252번 문제 볼게요. 자 3차식 px가 있는데 px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6 마이너스 px는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니?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px를 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뭘 구하라? p 마이너스 4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3차식이 최고차항에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뭐랑 마이너스 2랑 1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6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0 나와야 되고 6 마이너스 p 1도 0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여기다가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2랑 1 넣은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p 마이너스 2랑 p 1이 얼마가 나오겠다? 6이 나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px에 대한 조건을 몇 개를 줬어요? 3개를 준 거야. 3개를. 그쵸? 그런데 px가 3차식이면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1이다 이런 말 했으면 몰라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px를 ax 세제곱 쓰지 마세요.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식으로 두고 대입해서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예요. 미지수가 ABCD 4개인데 조건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죠. 미지수가 요걸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 조건 2개를 가지고 풀 수 있으려면 조건 2개에 대한 이 식을 미지수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뜻이냐면 px가 3차식이잖아. 3차식을 지금 몇 차로 나눴는데요? 2차로 나눴죠. 그럼 몫이 몇 차가 되겠다? 1차죠. 그러면 px를 넣었다고 줄 수 있겠죠.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qx인데 qx를 뭐라고? ax 플러스 b로 두면 px를 3차식으로 정리내릴 수 있잖아. 미지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뭔지는 몰라도 맞지? 그럼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예요? x에다가 뭐랑? 마이너스 2랑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 미지수 a, b에 대한 식 하나씩 2개가 나오죠. 맞지? 자 봐봐 p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1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되겠죠? 그게 얼마라고요? 0이라고 했고요. 그렇지? 1을 대입해도 자 p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1 대입하면 2 제곱이니까 4에 a 플러스 b 또 얼마나? 0이다 이 말인 거죠. 맞지?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도 연립하면 되죠. 어차피 4로 나누면 a 플러스 b니까. 그래서 이거 빼면은 a가 얼마? 0 b가 6이구나. 쏘리 잘못 적었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대입해서 나온 값이 6과 6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6이고 2a 플러스 2b가 3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더하면 3b가 9니까 b는 3 b가 3이니까 a는 무슨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rx RX가 아니라 그 px
자, px가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에 곱하기 qx인데 qx가 이거죠?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 이렇게가 px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뭐 하라? 4를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어떻게?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대입하면 6 되니까 9 되겠습니까? 맞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해되겠지? 그냥 px를 a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두면 풀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꼭 봐야 되는 내용이죠. 자, 이러한 형태들이 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자, 254번. 자,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 2, 3차식 px에 대해서. 자, 여기를 가지고 p0, p2, p3이 모두 6으로 같은 값을 가진답니다. 자, 문제 안 읽고 이것만 보고 일단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px의 3차식이 6 넣고 2 넣고 3 넣었을 때 6이 나온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p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0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맞지? 근데 0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6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플러스 6을 써주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px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원래는 여기 최고차이 계수가 뭔지는 모르니까 a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이라고 말을 했죠, 맞지? 그래서 a는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px의 식을 써라 이 말이 되는 문제인 거지. 되겠니? 자, 그러면 그 밑에 255번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자, 255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p-4 p1 p2가 같은 값을 가진대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무슨 값인지 안 알려줬어요, 맞죠? 맞지? 자, 그러면 이 값을 모르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k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px를 뭐라고 세팅할 수 있겠어?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넣고 1 넣고 2 넣으면 0 나오는 값이지. 근데 k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뒀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k라고 두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는 얼마다? 2라고 적었으니까 여기 2를 붙이면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뭐라 했어요? 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 뭐 p 마이너스 5가 0 되겠죠. 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5 넣고 계산해서 k 값을 찾으면 px가 완성이 되는 형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256번도 봐야 되겠습니다. 형태가 자꾸 바뀌죠. 같은 유형인데도. 자, 요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도 못 봤을 때 문제 풀려면은 좀 골치가 아팠던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요. px가 3차식인데 이 4개의 조건을 주고요. p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p5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잖아. 그쵸? 문제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p5 뭐 나와야 되겠어 보니까. P는 1, P는 2분의 1, P3은 3분의 1, P4는 4분의 1, P5는 5분의 1 해가지고 줄줄이 다 틀렸던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보기 5분의 1 있나? 5분의 1이 다행히 없기는 하네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씨, 왜 5분의 1이 없지?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죠? 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자, 앞에서 3차식이라서 조건 3개를 넣었을 때 6이고요. 3차식이니까 3개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K라고 준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보면은 요 식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px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 px를 x분의 1이라고 하면 되죠. px를 x분의 1이라고. 1 넣으면 1, 2 넣으면 p는 2분의 1, p3은 3분의 1, p4는 4분의 1이잖아, 맞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px가 5를 넣으면 5분의 1이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px는 몇 차식인데요? 3차식이잖아, 그쵸? x분의 1이라는 식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잘 봐봐. 3차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4차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px는 3차란 말이야. 근데 조건이 4차야.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미주 어떻게 하면 될까? 3차식인데 조건 4개를 줘 4차식으로 조건을 줬어요. 뭘까? 4차식 만들면 되지. 어떻게? 서은 어떻게 할까? 윤호야 어떻게 할까? 가은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늘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하. 자 얘들아 조건이 4차식이에요. 4개 조건 줬으니까 맞죠? 4개씩 1, 2, 3, 4를 넣을 거야 맞죠? 4차식이 조건인 거 해야 되겠죠? 근데 px는 3차라고 어떻게 할까? x 곱하기 px는 1을 만들면 4차죠. px가 3차니까 이해되겠어? 맞지? 여기에 뭘 대입한 거예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를 넣어서 어떻게 1이 나오는 거지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들아? x의 px라는 식이 x-1, x-2, x-3, x-4 플러스 1 요렇게 돼야 되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1 넣으면은 1, 2 넣어도 2, 3 넣어도 3 넣어도 1, 4 넣어도 1 나오는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들어간 건지 이해되겠어? 이게 다르죠 맞지? 여기서는 이걸 넣어서 6 나왔으니까 이게 더해도 6. 자 이거 넣어서 K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하기 K 이렇게 썼는데 요건 그게 조금 달라졌죠 맞지? 자 그래서 차수가 많아진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또 뭔지를 알려준 적이 없네요 맞죠? 이거를 최고차항 개수를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되겠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몇 차식인데? 3차식이죠 맞지? 얘는 x니까 얘가 4차식이죠 맞지? 되겠어? 자 여기도 얼마? 4차식 보이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a를 찾아야 돼요 그쵸? 근데 a를 어떻게 찾겠냐라는 거예요 얘들아. a를 어떻게 찾을까? 조건 다 하고 p 5를 구해야 되는데 5를 구하려면 a를 모르니까 답을 못 구하잖아 맞죠? a를 어떻게 구할까? x, px가 이거랑 같은 식이니까 이게 항등식인 건 이해되겠죠 맞지? x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뭐 넣을까? a를 구하려고 0을 넣어보면 되겠죠 맞지? 자 x에 0 넣으면 왜? 0 넣으면 사라지잖아 0은 자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 얼마지? 24죠 맞지? 24a 플러스 1 요렇게가 0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a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4분의 1이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뭘 구하라? P5를 구하라 했으니까 X에다 5 대입하겠습니다. 5 대입하면 5 곱하기 P5는 자 A가 뭐라고? A가 마이너스 24분의 1 하고 X에 5 넣었으니까 5 넣으면은 4 곱하기 5 넣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가 24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이네 P5는 0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문제가 되었군요 그렇지? 조립제법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떠한 다항식을요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x-알파라고 할게요 목과 나머지 요걸 찾는 문제가 이제 조립제법이에요 맞죠? 그럼 조립제법은 여러분 다 배워서 알겠지만 이게 핵심이죠.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 조립제법 쓰는 방법이 뭐예요? fx의 개수들을 이렇게 쓰죠. a, b, c 몇 개든 다 쓰고요 맞지? 세로 나눗셈으로 밑으로 가는데 자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 이 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 x-2다 그럼 x에다가 뭐를 2를 넣는다니까 2로 조립제법 쓰고 x 플러스 3이다 그럼 x에 마이너스 3으로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맞지? 그래서 여기 알파를 써갖고 내려올 때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렇게 두 개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하고 요것도 내려올 때 더해가지고 나온 거를 이거랑 곱하기로 해서 여기다 적고 반복을 해가지고
맨 끝에까지 나왔을 때 얘가 뭐예요? 1차식으로 나눌 나머지고요. 맞지? 여기 앞에가 뭐가 나오는 거다? 몫이 나오는 거죠. 맞지?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여기 뭘 적었어요? 이 fx의 개수를 적었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몫의 개수가 적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조리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조리제법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리제법을 해보자 이런 분들이 너무 식상하니까 자 기본을 한번 보면 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 중에 조리제법을 썼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 1 a 마이너스 1 b 개수를 적어놓고 조리제법을 쓰죠. 뭘로? 1로 쓰겠죠. 맞지? 자 근데 여기 적혀있는 게 뭐가 적혀있냐면 여기 1이고 C고 마이너스 1이고 D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3이다 이렇게 적혀있잖아. 그쵸? A, C 찾는 거예요. 맞지? 자 그러면은 조리제법을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값을 구할 수는 없는데 결과가 보이잖아. 맞죠? 위에서 아래로는 더했을 거고 대각선을 곱해서 다음 숫자 넘어갔잖아. 자 이렇게 더해서 얘가 나왔을 거야. B는 얼마겠다? 5였겠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랑 맞지? 두 개 더해서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맞지? 어차피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맞지? 자 그러면 여기가 A가 뭔지 C도 뭔지 모르는데 C는 어디서 왔어? 이거 두 개 곱해서 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C가 1이었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A에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겠다 라고 해서 A, B, C, D를 찾아내는 그런 조리제법 기본 찾기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조리제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나머지 정리랑 마찬가지로. 자, 조리제법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한이 걸려있죠. 어떤 제한이 걸려있다? 어떤 제한이 걸려있어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리고 1차식도 1차식인데 x의 개수가 1인 경우,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조리제법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뜻이냐면요. 봐봐. 예를 들어 이 제안을 해볼게. 자, 요거를요. 자, x 마이너스 3분의 1로 조리제법 나누기를 했을 때 뭔가 나머지 찾겠다. 그러면 조리제법 뭘로 쓰겠어요? 3분의 1로 쓰겠죠. 그런데 3x 마이너스 1로 나누기를 해도 조리제법 뭘로 써야 돼요? 3분의 1로 쓰죠. 그런데 봐봐. 얘랑 어차피 조리제법 같은 숫자라면 숫자가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이걸로 나눴을 때나 이걸로 나눴을 때나 몫이 같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눌 식이 아는데 나 몫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근데 조리제법에 의하면 결과가 같잖아. 맞죠? 그 이유가 뭐다? 조리제법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조리제법은 실제로 이거 조리제법을 쓸 수가 없어요. 얘만 조리제법이 되는 애란 말이야. 맞죠? 얘도 조리제법 의미로 3분의 1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내용이다. 조리제법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아야 되겠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39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얘를 2로 나눠볼게요. 아니다. 한 4로 나눠볼게요. 자 4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몫이 얼마고요? 몫이 9고 나머지가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봐. 39라는 숫자를요. 예를 들어 12로 나눴어요. 자 그럼 몫이 얼마고요? 3이고 나머지가 3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공전식 어차피 이렇게 두 개 같죠? 4고 36 더하기 3을 하나 12 곱하기 3 더하기 3을 하나 어차피 같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 봐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눈 숫자가 4일 때 몫이 얼마였어? 9였죠? 근데 나눈 숫자가 10일 때 몫은 3이에요. 왜? 이거 두 개 같아야 되잖아. 값이 변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몇 배가 되었어? 나눈 숫자가 3배가 되었으면 몫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맞지? 만약에 얘가 2배가 되었으면 이거는 이제 자연수니까 이게 호수 짝수에 따라서 이게 변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얘가 2배가 되었다. 그럼 몫은 또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 같아지는데 여기서는 자연수를 그걸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식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호수 짝수에 가는 개념이 없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요걸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나눈 식이 n배가 되면 맞죠? 나눈 식이 n배가 되면 몫은 어떻게?
n분의 1배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죠?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예를 들어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 나왔다고 치자. 되겠죠? 그럼 만약에 3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야. 그럼 나눌 숫자가 몇 배가 됐어요? 3배죠.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진짜 몫은 얘가 아니라 이거의 몇 배? 3분의 1배에서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 친구가 실제로 몫이 되겠다는 거죠. 맞지? 검사식 써보면 확실히 티가 나죠. 봐봐. fx를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 하고 나머지를 6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되겠죠? 자, 그럼 봐봐. fx는 뭘로? 3x 마이너스 1로 나눈다 치자. 맞죠? 자, 그러면 가식은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3배 됐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3분의 1 곱해주면은 원래 식과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몫이 어떻게 된 거예요? 3분의 1배가 된 거잖아. 맞죠? 되겠지? 아이고, 우리 나머지네, 쏘리. rx. 자, 그랬을 때 몫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도 3분의 1 qx 되면 여기다가 3분의 1 값을 곱하는 게 이 친구의 진짜 몫이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261번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바로 보면, 자, px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자, 조리제법이 있죠? 맞지? 자, 몫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리제법에 의해서 맞지? 나머지가 뭐라고 되어 있다?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px를 뭘로 나눴을 때 2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qx, rx라고 한대요. 그쵸? 자, 그럼 qx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들아? 이 식을 보니까 몇 배예요? 2배를 하면 이거죠, 맞지? 그러면 2배를 했으니까 이 px를 얘로 나눈 몫은 이거의 몇 배? 2분의 1배. 그래서 q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맞죠? 나머지는 변함이 없었죠.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63번. 자, 조리제법을 사용한 항등식의 원리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a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c의 x 플러스 1 플러스 d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a, b, c, d를 구하셔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얘들아.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개해서 비교를 해도 돼요. 근데 전개해서 비교하기 너무 짜증나 보여. 맞지? 미지수도 4개나 있는데 3차식 전개해가지고 또 a 곱한 거랑 2차식 전개하고 b 곱한 걸 또 더하고 1차식 x 곱한 것도 더하고 빼고 정리하려면 귀찮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계속비교법은 짜증나니까 하기가 싫어. 근데 수치 대입법을 쓰기도 애매해요.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해봐야 d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죠. ABC를 못 구해. 그렇다고 뭐 0이나 뭐 2나 이런 걸 대입을 한다. 그러면 4개 다 살아있으니까 또 사라지지도 않아요. 조리제법을 아니고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태껏 했던 거랑 다르게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뭘 사용한다? 이걸 사용하는 거죠. 자, 봐봐. 우리가 늘 쓰고 있어요. 어떠한 식을요. 어떠한 a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렇게 쓰면 이게 검산식이잖아. 맞죠? 맞지? 저런 형태가.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을요. 이렇게 변형하는 거죠. 여기 세 개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x 플러스 1로 묶어볼게. 그러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c 플러스 d로 적었습니다. 이 세 개만 x 플러스를 하나 묶은 거예요. 맞죠? 자, 일단 이게 되겠어? 자, 그럼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식은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예요. 자, 봐.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자, 무슨 뜻일까요?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그럼 어떻게? 얘를 조리제법 한번 써봅시다. 1
마이너스 2 x 없네요. 0, 3.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쓰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럼 나머지 d가 얼마다? 0이다라는 거 확인했죠? 자, 그럼 몫이 뭔데요,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잖아, 맞죠? 되겠어? 그러면 이 식이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전개하기가 조금 짱나, 내가 봤을 때. 뭐 2차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또 그럼 연립 방식 풀어야 되잖아, ABC에 대해서,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야 될 게 뭐야? 이걸로 나는 몫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몫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으면 몫의 개수만 다 적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다시 한번 x 플러스 1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또 a에 x 플러스 1 플러스 b로 묶고 플러스 c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가로 안에 것만. 자,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걸 또 뭘로 한 거예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는 거예요, 맞지? 그럼 이 식을 또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잖아. 근데 이 식이 뭐라고요? 이거예요. 1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맞죠? 그럼 이걸 그대로 다시 뭘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 마이너스 4고요, 맞지? 나머지가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나? 그러면 이것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뭘 말하는 거야? 이 식이 이제 x 마이너스 4인데 이것도 뭐 전개를 하는 건 이제 어렵지 않죠,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x 마이너스 4라면 그러면 a가 1일 거고요, 맞지? 그러면 얘가 마사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겠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또 뭘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그럼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나온 값이 얼마? 나머지. 얘가 나머지가 되겠다, 이 말이고. 그러면 a가 몫이니까 얘가 a겠죠. 그럼 여기 두 줄이 적혀있죠, d. 제일 끝에 여기 나머지부터 얼마? d. 그 다음 나머지가 c. 그 다음 나머지가 b. 제일 앞에 개수가 a. 이렇게 해서 a, b, c, d를 찾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맞지? 이런 거 많이 봤었죠, 맞지? 지겹도 봤다. 똑같은 x 플러스 1로 조립제법을 3번 쓰면 끝에 달려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따라 DB, DCB, A 적으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264번은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들아. 자, 잘 들어야 돼. 자, 조립제법을 px가 x 4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조립제법을 이용해 x-1로 나누는 몫을 다시 x-1로 나눴답니다. 자, 그러니까 개수가 1, 0, 0, a, b 적혀있죠. 이걸 1로 두 줄 써가지고 나왔을 때 몫과 나머지가 적혔는데 그 몫을 다시 x-1로 나눈다 했으니까 1로 조립제법을 또 썼죠, 맞지? 됐죠? 자, 문제를 봐봐. px가 x-1을 제곱한 걸 인수로 가진대요. 이게 무슨 뜻이야? x-1로 나누고 또 한 번 x-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맞죠? 무슨 뜻일까? A가 마이너스 4겠다라는 거죠. 왜? 두 번째 나눈 나머지가 0 나와야지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잖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조립제법을 썼잖아, 이렇게 1로 써가지고 여기에 또 뭐 1, 1, 1, a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나머지 적혀있고, 자, 이렇게 1 해가지고 또 1, 2, 3, a 플러스 4죠, 맞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개수가 px인데, 자, px를 뭘로 나눴더니 x-1로 나누었더니, 그렇죠? x-1로 나눴더니 여기 몫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q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그럼 여기에 적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뭘로 나눴더니 x-1로 나눴더니 그럼 qx가 또 뭐가 돼요? x-1로 나눴더니 뭐가 또 몫이 여기 또 생겼을 거고, 맞지? q 다시 x 쓰고 나머지가 뭐가 되었겠다? a 플러스 4가 되었을 거 아니야, 맞죠? 맞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1 곱하기 qx 맞죠? 플러스 무엇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맞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px가 이렇게 식이 적혀 있을 건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면 px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무슨 뜻이냐면 x-1의 제곱에 뭐 q-x에 여기 뭐 a 플러스 4에 x-1 플러스 맨 끝에 나머지가 뭐로 적혀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이게 뭐 뜻하는 거냐면 px가 x-1을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px는 그러면 x-1의 제곱 곱하기 뭐시기로 끝이 나야 돼요. 그쵸? 맞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끝이 나야 돼요. 여기 px가 몇 차식인데 4차식, 여기 어떤 2차식이 있을 거고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럼 봐봐. x-1의 제곱 곱하기 뭐시기를 했어요. 맞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몇 차가 있어요? 1차랑 어떻게 상수항이 있죠. 맞지? 만약에 여기가 2차였으면 x-1의 제곱이었으면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x-1을 묶는다 치면 여기는 뭐가 남아요? 상수항이 남죠? 맞지? 그럼 상수항이 남으면 나머지가 생겼잖아. 인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렇죠? A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지만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4 나왔으면 B가 뭐가 나와야지? 3이 나와야지. 이것도 사라지면서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되겠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서로 생각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안 풀고 그냥 식 정리하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연립방식 풀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못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식 써가지고 연립방정식 만들어가 방정식 원리 사용한다? 그래도 전혀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렇게 푸는 게 편하다 이 말인 거지. 풀어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꼭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266번. 그러니까 267번 문제가 일단은 뭐 방금 264번 문제랑 같은 느낌의 문제가 될 거예요. 한번 풀어봅니다. 자 266번을 바로 볼게요. 8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a에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b에 2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c에 2x 마이너스 1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ABC도 구하라는 건데 이거 보니까 263번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문제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맞죠? 자 처음에 뭘로? 2x-1로 묶으면 당연히 아까처럼 a에 2x-1의 제곱에 플러스 b에 2x-1의 플러스 c 플러스 d니까 2x-1로 나는 뭐가 나머지를 조리해서 뽑으면 d를 찾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어떻게 이 식으로 2x-1로 묶으면 또 뭐가 남고 나머지 c가 남고 그리고 또 2x-1로 남으면 나머지 b가 남고 이렇게 개수를 찾는 그런 형태의 문제란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똑같이 써보면은 이렇게 되죠. 개수가 8, 마이너스 4, 2, 1 맞죠? 그래서 뭘로 조리제법 쓰겠다? 2x-1로 나눴으니까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으로 조리제법 쓰겠죠. 자 그러면 8 여기 4 곱해서 0 곱해서 0 더해서 2 곱해서 1 더해서 2 그리고 또 2분의 1로 조리제법을 쓰면 8, 4, 2, 4 또 2분의 1로 조리제법을 쓰면 8, 4, 8 이렇게 되는 문제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처럼 당연히 답을 쓰면 얘가 D, 얘가 C, 얘가 B, 제일 앞에 얘가 A 라고 답을 하는 문제겠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그치? 근데 보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나 했어야 돼. 뭘까? 뭐가 이상했을까? 똑같이 했잖아. 맞죠? 263번이랑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지 판단 못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상하고요. 자 봐봐. 제일 앞에 A가 뭐 나왔어? 8 나왔죠? A가 8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리하면 뭔데요? 8x 세제곱 곱하기 8 하면은
64x의 세제곱이 여기는 8 적혀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왜 이런 이상한 점이 생겼을까? 뭐죠? 왜 이렇게 됐을까? 잘못한 건, 계산 잘못한 건 없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263번이랑 똑같이 풀면 되는 문제인데 왜 잘못됐을까? 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조리제법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했죠. 뭐 조리제법은 x의 개수가 1인의 비율로만 쓸 수 있어요. 맞죠? 자 봐봐, 2분의 1로 조리제법을 썼죠. 맞지? 그 말은 얘를 우리가 뭘 한 거예요? x-2분의 1로 조리제법을 썼으니까 요렇게 적혀있는 친구의 개수가 끝에서부터 어떻게? 2,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4, 그 다음에 b가 플러스 8, 그 다음에 a가 8. 요게 맞아요. a, b, c, d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8, 8, 4, 2가 요럴 때 x-2를 가지고 있을 때가 이렇게 적히는 개수가 8, 8, 4, 2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조리제법 치명적인 약점이 x 개수가 1인의 들만 쓸 수 있으니까 되겠죠? 2분의 1로 조리제법 썼단 말은 얘로 나눈 게 아니에요. x-1로 나눈 게 아니라 x-2분의 1로 나눈 꽃과 나머지라는 거야.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A, B, C, D를 어떻게 찾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만들면 되죠. 어떻게? 2x-1 만들어주면 되죠. 잘 보세요. 그러면 봐봐. 여기 앞부터 할게요. 8 곱하기 x-2분의 1의 세제곱인데, 자 봐봐. 얘를 뭘로 만들고 싶어? 2x-1로 만들 거야. 근데 원래 식을 바꾸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돼요? 다시 2분의 1을 곱하면 x-2분의 1 되죠. 맞지? 그러면은 8 곱하기 얘를 요로 바꿨으니까 요걸 세제곱할 거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에서 8분의 1에 2x-1의 세제곱 곱하기 8 되죠. 맞지? 그러니까 2x-1의 세제곱 앞에 숫자가 얼마다? 1이라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얘 되겠어. a가 1이겠죠. 자 그럼 이것도 봐봐. 자 이것도 b 곱하기 2x-1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뭐예요? 8 곱하기 x-2분의 1의 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x-2분의 1을 또 어떻게 바꾸겠다? x-2분의 1을 2x-1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곱하기 뭐 하면 되니까 2분의 1 할 거 아니야. 맞죠? 맞지? 그럼 2분의 1 한 걸 또 뭐 할 거야? 다시 제곱을 하겠죠. 맞지? 그럼 제곱하면 뭐가 돼? 4분의 1의 2x-1의 제곱인데 앞에 8이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뭐가 돼요? 2에 2x-1의 제곱. 그래서 여기 뒤에는 2가 적혀 있겠다. 이 말이죠. 8이 아니라. 맞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2x-1의 세제곱을 했으니까 8을 나눠줬어요. 맞죠? 여기 2를 제곱했으니까 4를 나눠줬어요. 여기는 그냥 2x-2를 곱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c가 얼마겠다? 이겠죠? d는 변할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ABCD 바로 찾는 거. 자, 하나만 더 그럼 자, 봐봐, 얘들아. 자, 똑같은 식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문제가 뭐 어떤 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A에 3x-1의 세제곱 플러스 B에 3x-1의 제곱 플러스 C에 3x-1 플러스 D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조리제법을 뭘로 쓰겠어요? 3분의 1로 쓰겠죠? 3분의 1이 나오겠죠,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뭐 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9, 세 번째가 뭐 120, 그 다음에 제일 앞에가 뭐 81,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됐습니까? 자, 숫자 내 만두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기 위해서 우리 조리제법을 쓴 게 뭐가 나왔어요? 81에 x-3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99에 x-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하나 빠져버렸네. 9에 x-3분의 1 플러스 3으로 이렇게 A, B, C, D를 거꾸로 쓰면 되죠. 맞지?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원형인데 우리가 구할 때는 3x-1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요. 맞죠? A 얼마겠어요? 돌리면. 자, 얘 뭐 한 거야?
3x-1을 세제곱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3x-1을 만들어 곱하기 3x까지 맞죠? 다시 곱하기 3분의 1 하겠죠? 3분의 1 곱하기 세제곱하면은 27분의 1 여기 들어갈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가겠어? 3 들어갈 거야, 맞지? 자, 이거는요. 3x-1의 제곱을 하면서 3을 제곱했으니까 3의 제곱이 9분의 1을 곱할 거야, 그쵸? 9분의 1 곱하면 여기 뭐 들어가겠다? 11. 여기에 3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3. 맨 끝은 상관없이 그대로. 이렇게 바로 ABCD 나와줘야 됩니다. 맞죠? 2니까 어떻게 했어요? 얘를 2의 세제곱으로 나눴고요. 얘는 2의 제곱으로, 얘는 2로 나눠서 ABCD를 적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3이니까 3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3의 제곱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는 거다 이 말인 거지.